자, 이번 시간에는 조리제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일단 조리제법은 다항식의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일종의 방법인데, 조리제법의 구조를 이해하면 목과 나머지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조리제법은 어차피 다항식의 목과 나머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항식의 목과 나머지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A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QX, 아니 몫을 QX, 나머지가 RX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자, 이렇게 되면 얘는 나머지가 있을 때죠. 자, 나머지가 있을 때는 이렇게 목과 나머지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AX의 차수, RX의 차수 또는 몫이 0이 되는 부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었었죠. 자, 나머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자, 두 번째 fx가 ax, qx인데 이렇게 나머지가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인수분해가 됐다는 거죠. 인수분해라고 했고, 요 전에는 이것을 인수정리라고 했습니다. 즉, 인수라는 것은 이렇게 고백꼴로 표현되는 것들을 우리는 인수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이제 조리제법을 썼을 때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쉽게 표현되는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자, 어차피 목과 나머지에서 나머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전부 다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고백꼴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인수분해할 때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상수항의 약수, 자, 음수를 포함한 상수항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거부터 전체식에 대입을 해줍니다. 자, 전체식에 대입을 해주고 0이 되는 수를 찾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을 집어넣었을 때가 0이 되겠죠. 자,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소리는 x 마이너스 1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나머지가 없는 부분은 인수분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풀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리제법을 사용하는 거죠. 자, 조리제법을 써보면 최고 차이 개수를 씁니다. 그 다음에 전체 대입해서 0 되는 수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써주겠죠. 1이 곱이 1이 되고요. 자, 이렇게 써주고 나머지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자, 고백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나머지가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추가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자, 추가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저거는 세 가지의 인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리제법을 사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인수분해는 나머지가 없을 때의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을 볼게요. 자, 이번에는 x-3분의 1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는데, 자, 1번처럼 완벽하게 인수분해가 돼버리면 나머지가 없겠죠. 하지만 모두 다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자, 직접 조리제법을 써보면 나머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자, 바로 조리제법을 써보겠습니다. 3, 5, 마이너스 11, 2이고요. 자, 이 식을 x-3분의 1로 나눌 때의 목과 나머지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3분의 1을 써줍니다. 그리고 3, 1 더하면 6 곱하면 2 더하면 마이너스 9 곱하면 마이너스 3에서 이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그대로 조리제법에 표현된 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번에 아까는 나머지가 없었지만 이번에 나머지가 남아있죠. 그래서 저 형태를 목과 나머지로 표현을 하면 몫이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x-3분의 1로 나눴을 때의 못과 나머지를 써라 라고 하면 이 부분이 못과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 안에 3을, 자, 몫에 해당하는 3을 왼쪽으로 곱해 볼게요. 자, 왼쪽으로 곱해 보면 여기가 3x-1이 되고요. 이번에는 x제곱 플러스 2x-3이 됩니다. 나머지는 변하지 않죠. 자, 그렇게 이 식을 가지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방금은 x-3분의 1로 나눴을 때의 못과 나머지를 찾았죠. 그럼 이 두 번째 식은 무슨 뜻이냐? 주어진 식을 3x-1로 나눴을 때가 됩니다. 이 나눌 때는 이 부분이 몫이 되고 이 부분이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못과 나머지가 바뀝니다. 이 부분이 몫이 되고요. 이 부분이 나머지가 됩니다. 자,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 처음에 보면 x-3분의 1로 나눴을 때의 못과 나머지를 구할 때의 조리제법과 3x-1로 나눌 때의 조리제법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의 조리제법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어떤 걸로 나눌 때의 못과 나머지를 물어보니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리제법을 가지고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경우를 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무작정 이렇게 써봤는데, 자, 뭘 두고 하는 이야기냐면은 얘를 어떤 수로 나눌까 나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x 뭘로 해볼까요? x 플러스 1로 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조리제법의 도움을 받아서 x 플러스 1로 나누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3차, 2차, 1차 상수. 그럼 마이너스 1이 적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값을 가지고 아까처럼 x 플러스 1로 나눌 때의 못과 나머지를 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조리제법을 사용하면 못과 나머지를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나머지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해보냐면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한 번 더 조리제법을 해봅니다. 자, 얘를 뒤에 가면 설명할 텐데 조리제법을 연달아서 했다라고 해서 연조리제법의 뜻이 되고요.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똑같이 x 플러스 1을 나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엔 5가 남습니다. 자, 이 구조는 뭘 따지냐면 자세히 볼게요. 지금 이 식을 나눈 게 되죠. 다른 게 아니라 이 식을 건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뭘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x 마이너스 2가 되고 나머지가 5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나머지 5가 옆에 붙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같은 수로 해볼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결과는 뭘 건드리는 거냐면 여기는 x-1을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x-1을 가지고 한 번 더 써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x-2는 x 플러스 1에다가 1을 곱하고 여기 1이 있죠. 뒤에 마이너스 3이 더해진 결과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풀어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계산 결과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다시 거꾸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요 식을 여기다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기다 넣으면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이 분배법칙이 되겠죠.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붙어있는 플러스 5가 붙어있는 이제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요 모양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요 모양이 그대로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만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에다가 x 플러스 1 한 번 더 곱하죠. 자, 그럼 계산 결과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맞죠? 그 다음에 이 5에다가도 x 플러스 1을 곱할 거고요.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조리제법을 통해 나올 수 있는 식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x 플러스 1로 나누는 작업을 계속 해봤더니 이제 이런 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사실이 뭐냐면 연조리제법을 통해 나오는 옆에 있는 계수들, 연조리제법을 통해 나오는 요 계수들 있죠? 요 계수들을 연달아서 봤더니 1,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2가 바로 여기 있는 숫자들이란 뜻입니다. 1, 맞죠? 여기 1이 생략돼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조리제법의 결과로 어떤 특정한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연조리제법의 결과로 밑에 있는 문제를 쉽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항식을 x-2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나눠 떨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죠. 이해를 했을 때 x-의 제곱으로 묶었고 나머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그 항이 x-의 제곱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를 조리제법을 통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최고차가 1이고 3차 없고 2차 없고 1차 상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위에서 썼듯이 x-2로 나눌 거기 때문에 여기 2를 쓰겠죠. 그러면 1, 2, 4, 4, 8 그러면 a 플러스 8이고요. 여기는 2a 플러스 16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부분을 보면 2a 플러스 b 플러스 16이 남을 겁니다. 자, 근데 전체가 x-2의 제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얘는 분명히 0이 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건 나머지가 있으면 전체가 x-의 제곱으로 묶어질 수가 없어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똑같이 2를 써야겠죠. 2를 두 번 썼기 때문에 x-의 제곱으로 묶어지는 겁니다. 12, 24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또 부분이 a 플러스 32가 되네요. 자, 전체가 x-의 제곱으로 묶어지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 부분 또한 0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자, 두 개가 0이 됐을 때 먼저 a, b를 구할게요.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2가 되죠. 그리고 b는 64. b는 마이너스 64에서 마이너스 48이 되겠죠. 48.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남은 결과를 보면 우리는 조리제법에서 요 계산 결과가 요 속에 들어갈 거예요. 자, 요 속에 들어갈 내용을 써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2가 되겠죠. 이렇게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qx가 되겠네요. 자, 그쵸?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q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하니까 q a 플러스 b가 10이죠. 나눠 떨어질 때 몫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144 플러스 48 플러스 12 60이니까 답은 204가 되겠네요.
자, 연조리제법과 조리제법으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부분,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리제법에 대한 내용을 앞에서 문제로 적용을 해봤기 때문에 하나씩 확인을 해볼게요. 자, 1차식으로 나누는 목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 조리제법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고요. 얘가 몫에 해당하고요. 얘가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목과 나머지에 관한 조리제법의 내용을 보면 어차피 어떤 식으로 나눠질지, 몫이 뭔지 나머지가 뭔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조리제법의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럼 따라가 보면 그냥 되겠네요. 1, 2, 마이너스 1. 그럼 A는 뭐가 되죠?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0이 되고 B는 4가 될 겁니다. 구조는 되게 쉽죠? 자, 2번 볼게요. 28번 볼게요. 자, 요걸 구하는 과정을 여기 써놨다고 합니다. 자, 하나씩 찾아가 보고 A, B, C, D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2가 되고요. 자, 2하고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A는 1이 될 겁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1에서 0이 됐으니까 C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0이니까 0을 해주면 D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식을 써주면 B는 마이너스 3이죠. C는 2입니다. D는 마이너스 2고요. 요 식을 뭘 구하죠?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조리제법의 구조를 알고 있으면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자, 조리제법을 써서 1차항의 개수, 즉 1차로 나눌 때를 구할 때 이제 표현법이 뭐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몫을 QX, 나머지가 R인데 이걸 지금 다항식처럼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꼭 표현을 해봐야 돼요. 옆에 있는 게 QX고 나머지가 R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 다르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요 같은 식에서 AX 플러스 B의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곱해져 있죠, 왼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은 A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몫은 A분의 1 QX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똑같이 R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를 잘 보고요. 상수를 곱할 때, 더할 때에 따라 목과 나머지가 다르게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조리제법으로 2x 플러스 1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실제로 구해봤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2x 플러스 1로 나누었기 때문에 요건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면 b는 4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보면 c 자리에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요. 그럼 2는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이 조리제법으로 이제 목과 나머지를 실제로 구해보면 자, 주어진 식은 2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자, 여기 보면 2x 플러스 1로 나누는데 실제로 우리가 할 때는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갔기 때문에 x 플러스 2분의 1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목과 나머지 부분은 써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분명히 2죠. 근데 몫의 부분이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죠? 근데 이거는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눌 때의 몫이에요. 이건 나머지고요. 근데 우리는 2x 플러스 1로 나눌 때의 몫과 나머지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2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뒤쪽은 2로 나눠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목과 나머지를 찾아줍니다. 얘가 몫이 되고요. 얘가 나머지가 되겠네요. 자, 상수를 곱하고 이렇게 양쪽의 곱하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요거를 먼저 표현을 해봅시다. 조리제법을 써볼게요. (3분의 1이) 되겠죠? 6, 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x-3분의 1로 나눴더니 몫이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몫과 나머지 Q1과 R1이 나왔죠. 자, 정확하게 여기에 Q1과 R1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명시를 해주고요. Q1X 얘가 R1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는 3x-1로 나눌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3x-1로 나눴다는 것은 왼쪽 식에 3을 곱했다는 거고요. 자, 그러려면은 한쪽 식에는 3을 나눠야겠죠. 나머지는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은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이 첫 번째 이 부분이 Q2X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R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을 정리를 해보면 Q1E는 뭐죠? 12 더하기 12 마이너스 9 여기에 R2를 곱했대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 Q2E는 이게 Q2E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9, 두 번째는 뭐죠? 마이너스 5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4가 되겠죠. 자, 어떤 걸로 나누냐에 따라 몫과 나머지가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 부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연조리제법을 이제 활용해서 아까 문제를 풀어봤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식으로 내가 증명을 해줬고요. 이렇게 하나씩 넣어보면 연조리제법의 결과가 왜 개수가 그렇게 되는지를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리제법을 썼을 때 나오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현재 M으로 조리제법을 진행을 했죠. 이렇게 진행했을 때 나오는 이 개수들 A, B, C, D가 바로 여기 앞에 찍히는 개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이제 P에 관해서 조리제법을 3번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렇게 나올 텐데 A, B, C, D 값이 연조리제법의 계산 결과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앞에서 꼭 확인하고요. 이 방법을 제대로 익혀야 됩니다. 자, 연조리제법을 통해 나눗셈의 개수를 구하는 작업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아까 개념을 설명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3-1) 0, 4죠. 1로 조리제법을 진행하죠. 한 번 더 해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이 결과 있죠. 여기서 얻어지는 이 결과가 바로 여기 있는 A, B, C, D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A, B, C, D 값을 연조리제법을 통해서 확인하자는 뜻이겠죠. 자, 32번 볼게요. 이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빨리.
한 번 더 하죠. 그래서 연조리제법을 통해서 나타난 이 숫자들 있죠. 이 숫자들이 바로 A, B, C, D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 자, 연조리제법의 결과로 이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된 A1, A2, A3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이 계산 결과는 지금 분자에 있는 부분의 연조리제법을 통해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문제 읽어봤죠? 저 식을 x-1에 대한 조리제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차항이 없죠. 조심해야 됩니다. 총 4번 이상을 해야겠네요. 육, 15가 되고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1, 7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쭉 써볼게요. 이 주어진 식이 연조리제법의 계산 결과에 의해서 요것들이 계수가 될 겁니다. 즉 x-1의 5승이 되고요. 5승이 아니라 4승이죠. 그 다음에 7의 세제곱, 15의 제곱, 8의 x-1의 나머지 상수항까지 이렇게 남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A2와 A4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구할 건 전부 구하는 게 아니고 이 A2 부분과 A4 부분을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나눗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얘를 자, x-1의 5승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한눈에 보이겠죠? x-5가 아니라 1의 5승이죠. 자, 그러면 A2 같은 경우는 x-1의 제곱분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4 같은 경우는 4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봅시다. 자, 그러면 x-1의 제곱분의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x-1의 4제곱분의 8이 될 겁니다. 그래서 7이 A2가 되고 8이 A4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답이 15가 되겠죠. 자, 연조리제법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